요즘에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점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가 연중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B2, 빚내서 하는 투자죠. B2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지난해 대출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출한 금액으로 3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벌어들여요. 1년에. 연이은 주가 조작 사태, 테마주 광풍, 이런 증권사들이 증거금리를 높이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는데 주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도 증가한 것입니다. 주식담보대출 위험한 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로 벌어들인 수익이 2조 9,216억, 거의 3조에 가깝죠. 2022년도에는 2조 6,472억. 이렇게 주가가 오르듯이 이렇게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이 10% 이상 수익이 늘어난 거예요.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주식 매입, 매매 등을 위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 융자, 또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예탁증권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이에요. 신용거래 융자 수익은 2022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주식담보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년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B2라는 것이 어디서 돈을 빌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주가에 관계없이 매달 그 B2에 대한 돈을 빌린 것,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투자 중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투자 금액이 많아. 그동안 많이 모아놨어. 특히 하락장 2022년도에 많이 사놨어. 이런 분들은 높은 수익에 만족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초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그 대출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저는 최대한 활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대출하지 말아라, 돈 빌리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 중이 아니면 돈 안 빌려줘요. 증권사에서는. 주식에 투자 중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근거로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통장보다도 더 이 이자율이 더 아마 높을 겁니다. 이 주식을 담보를 했는데도 부동산 담보하고는 다릅니다. 주식을 담보했는데도 아마 여러분들 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마이너스 통장보다도 아마 높을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빌리는 돈은 주식을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담보물인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반대 매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했다가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증권사에서는 주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를 일으켜요. 반대 매매,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 담보로 잠고 있는 주식, 이 가격이 어느 한도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미리 이 빌린 사람,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받은 사람한테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뭐 전화나 뭐 문자나 돈 입금해야 된다고. 그 증거금이 떨어졌으니까, 한도 금액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누가 담보대출 받습니까? 주식담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정상적인 시장가로 강제로 팔면 그나마 괜찮지. 30%나 떨어진 하한가로, 전날에 마감했던 금액 거기서 30% 떨어진 하한가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매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 밀리는 주식담보대출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욕심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당장 눈앞에 이 수익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도
주식담보대출만큼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 그런 현금은 주식으로 바꿔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내가 1년 후에 돈을 써야 돼. 그런데 1년 동안 그 현금을 가만 놔두기가 아까워. 주식이 오를 것 같거든, 1년 동안. 1년 동안 하락할 걸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적어도 1년, 2년 후에 써야 되는 현금, 그런 돈은 주식으로 바꿔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올해 말에 1,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었을 때 현금이 필요해서 팔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 5년, 사실 5년 짧은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은 5년? 어휴, 너무 길어. 아니에요. 5년이 짧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5년이 아니라 길면 길수록 수익이 날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분석하는 실력,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런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 인내심이 없다면 그냥 평균 수준의 투자자에 불과한 거예요. 기업 분석 잘해요? 그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을 용기, 인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질, 성격이에요. 투자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기질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질이 높은 지능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는 역시 전문가든 교수든 박사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주가의 타이밍 재지 말라고. 주가가 이 좋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분할 매수하는 거죠. 주가의 타이밍 재지 말고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돈이 생기는 대로 알고 있죠. 우린 다. 단 몇 년을 묻어두어도 되는 돈입니다. 꼭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1년 후에 몇 달 후에 돈 써야 돼. 근데 이걸 좀 불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 3월 말이죠. 올 가을에 써야 돼. 내년 초에 써야 돼. 근데 이거를 은행에 놓기가 아까워. 불리고 싶어. 그리고 주식을 사놉니다. 왜 떨어질 건 생각을 안 하고 오를 것만 생각하냐 이거죠. 짧은 시간으로 보면 주식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오래 보유를 할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올 가을에 돈 써야 돼. 내년 초에 써야 돼. 몇 달 후, 1년 후에 써야 될 돈을 꼭 돈을 벌 것 같아서 주식을 사둡니다. 그 다음에는 막 가슴을 졸여요. 당장 내가 이거 팔아야 되거든. 몇 달 후에. 근데 이게 떨어져 봐.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래서 3년, 5년을 묻어놔도 되는 돈이라 그러면 결국에 그때는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